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풀어보지 못한 상관용 광격의 두 개의 사주, 두 개의 사주를 마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주죠. 건명이고, 자, 신민년에 태어났으니까 건명이면 남자 사주라고 그랬죠. 신민년이면 음의해죠. 남자 사주가 음의해에 태어났으니까 대우는 역행을 하겠죠. 그래서 신묘, 경인, 기축, 무자, 정해, 병술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하게 된다. 자, 제가 지금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사주 보는 거, 사주를 풀어보는 거, 여기에서 진짜 많은 그 방법, 논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쪽으로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했는데 참 뭐라고 그럴까요? 딱 길을 잡아준다고 그럴까요? 그런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하고 같이 사주를 풀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막상 배우고 나서 내가 풀어보려고 그러면은 헤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3년을 배워도 그렇고 5년을 배워도 헤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사주를 풀어보냐, 이건 완전히 적천수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적천수의 통신송에서 그 사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쫙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그 방법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뭐냐, 그 방법은 사주 중에서 천간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지 관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살피는데, 이건 제자리에서 살펴라. 연주는 연주, 월주는 월주, 일주는 일주, 시주는 시주. 이 제자리에서 천부지재라고 그랬죠. 하늘이 어떻게 덮어주고 땅이 어떻게 실어주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월령이다. 이 월지다. 그러니까 이 월지와의 주로 천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지지의 나머지 세 개의 지지도 이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은 참고 정도 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함상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체 사주의 이 틀 안에서는 각각의 간지가 서로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고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게 기함상통이라. 그런데 기함상통까지는 거기까지는 필요한 경우만 살펴보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간의 관계, 지지의 관계, 천간과 지지의 관계,
월지와 월령과 천간의 관계, 이 관계를 통틀어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순폐와 진퇴의 관계다, 이렇게 매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강조를 하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그만 좀 설명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워낙 중요하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계속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끔 듣는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순폐와 진퇴의 관계는 이렇게 제가 기재를 해 드렸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 보십시오. 공부를 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온 한문도 사주를 풀어본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한문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더 알아야 됩니다만은 최소한도 제가 이런 데서 쓰는 한문 이런 것들은 거침이 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관계를 저는 이 틀 안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설하고 선생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설하고 선생의 의견도 같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시죠. 자, 일주가 뭡니까? 여기에 일간. 자, 일주. 여기 주인 주자 써야죠. 기둥 주자 쓰지 말고. 일주가 임수인데 묘월에 태어났다.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어떻습니까? 상관월이다. 상관월인데 묘미가 합목을 했다. 해서 목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상관이 더욱 강해졌다. 그래서 일견해서 보기에는 인수나 아니면은 비겁을 용신으로 삼아야 될 것처럼 보이나, 이 임수는 앉은 자리가 신자진 진의 고지의 자리를 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고, 유금이 임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진유가 합해가지고 금국을 이루고, 이 금국을 이루고 있는데 신이 월간과 연간에 투출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 진유의 뿌리를 내리고 임을 생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는 약에서 강왕으로 변했는데, 이게 보니까 강왕으로 변했다고 보기에 조금 민망하기도 하다. 근데 여기에서 진유합금이 돼가지고 이 묘목을 극거시켜 버리니까 실상 이 상관이 없어져서 임수의 설기가 있으나 마나하다, 있으나 없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은 강왕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 임이 강왕으로 변했고, 이 묘목은 있으나 마나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쓸 게 기토밖에 없는데, 이 기토도 유금의 설기를 당하고 묘목이 묘월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만한 게 못 된다. 그래서 쓸만한 게 못 된데, 여기에서 보면은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미토에 뿌리를 내렸다고도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불만스럽지만은 이 기토 관성을 용신으로 취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주가 짜임새가 튼튼하고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는 보기가 어렵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하튼 간에 기토를 관성 기토를 용신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기토가 활성화될 수 있는 진술충미월이나 아니면은 여름철이나 가 운에 왔을 때 이 사주는 발흥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주가 발흥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경인운에서는 자, 인묘진해서 목방을 이루게 되죠. 목방을 이루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토에게 좋을 일이 없죠. 그나마 인묘진 목방을 이루고 미토가 있어가지고 이 미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 기토가 완전히 훼손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 어려운 사정이지만은 그래도 이 기토관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되겠다. 근데 좋지 않다. 기축운에 와서 보면은 이 기가 축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기를 돕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죠. 무자운에 와서 이 무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토를 방조할 수 있지만은 자의 자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무가 힘이 없다. 그리고 자는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서 이 일주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일주가 강해지면은 관성이 용신인데 일주가 사령하다고 그랬죠. 이게 방자해집니다. 일주가 방자해져가지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게 된다.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좋은 일이. 정해운에 와서 해묘미 목국을 이루게 되면은 이 기토가 미토의 뿌리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기토는 견딜 방법이 없겠다. 이 진의 뿌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볼 수도 있지만은 진유는
금이 돼버렸기 때문에 기토를 설기하는 그런 쪽으로 지는 바뀌어버렸다. 그러면은 해묘미 목국을 이루게 되니 기토가 자리를 할 수가 없다. 견딜 방법이 없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자, 사라고 선생은 어떻게 해설을 했나 한번 봅시다. 사라고 선생이 뭐라고 했냐? 임수생어 묘월 수목상관 그랬습니다.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으니 수목상관이다. 청간양신 지봉진유 익수지원 청간의 두 개가 신금이고 지지의 진유합 금을 하는 진유를 만났으니 익수지원 이 수의 근원을 더한다. 그러니까 뭘로 바뀌었다? 신왕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관지근고 이 관성기토의 뿌리가 고 단단한데 상지 음설 이 상관이 이 기토를 상지음설 그러니 상관이 음성하여 상지음설 상관 묘미가 합했다 이런 뜻인가 봅니다. 상관이 음성하여 설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필이 기토 상관성을 위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기토 관성을 용신으로 삼는다 그랬는데 이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기축운 최근 식름 그랬습니다. 기축운에 채근했다 하면은 학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식름이라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서 월급까지 받았다, 학비까지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무자, 수연, 충둥, 추이 그랬습니다. 무자운에는 수연, 비록 층등하였다. 층등하다는 것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추이는 과거를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러나 가업 일증 가업은 나날이 증대되었다. 그래서 무자운에서 그랬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 무에서 무가 기토를 방조한 그런 역할밖에 없는데 이것도 참
그 옹색합니다. 설명이. 그 다음에 정운, 이 정해 정운, 영무대환, 이 정운에는 큰 그 걱정거리는 없었는데 지해운, 이 해운에 이르러서 전회 목국, 온전하게 모여서 해몸이 목국이 되니 관성이 사령한다. 이 관성이 방자해져서 형모가 병견이망 그랬습니다. 그 관제수인 형과 모, 재산 손실인 모가 같이 보이고 망은 사망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 설하고 선생 해설에는 뭔가 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주를 한번 보죠. 다음 사주는 역시 건명이고 개유년이면은 음의해죠. 그래서 남자 사주가 음의해 태어났으니까 대운이 역행을 하겠죠. 해서 기미, 무호, 정사, 병진, 을묘, 갑인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하게 됩니다. 이 순패와 진태에 관해서는 앞 사주에서도 설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게 기재를 해놨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저는 이 사주를 보면서 한번 이 사주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병호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으니, 그리고 이 미월은 기토음토가 미월에 자리를 잡았으니 역시 상관월이 되는데, 그래서 병화일주가 강왕하다고 보기가 좀 껄끄럽다. 그런데 미는 어떠냐? 사오미 화의 계절, 화국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아직 왕지이다. 그리고 미토는 그 더위로 말하자면 가장 더울 때니, 병화가 비록 상관에 의해서 설기는 되지만은 아직 그렇게 약한 세력이다 보기 어려운데, 앉은 자리가 오화다. 거기에다가 시의 사화가 있어가지고 사오미 완전히 화방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는 굉장히 강왕하다. 그래서 이 강왕한 일간을 기토로 설기하면은 좋겠는데, 여기에서 기토는 사실상 모자 멸자, 화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식으로서의, 그러니까
식신 기능, 설기 기능을 거의 잃어버렸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성이 양개가 있어가지고 관성을 써야 하는데, 다행히 보니까 연지에 이 연지의 유금이 이 관성을 받들어주고 있다. 해서 천부지체할 때 이 유금이 개수를 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가 관성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만하다. 근데 여기 기토가 있어가지고 개수를 극하는 그런 게 되니까 이 기토는 뭐가 되느냐? 이 개수의 병이 된다. 이 개수의 병이 된다. 그리고 이 사옴이 화국을 이루어서, 아니 화방을 이루어서 이 유금을 극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 유금은 이미 미를 지나가지고 유금으로 진기하는 때이고, 이 미토는 비록 화기가 있으나 기토가 봉기라서 이 유금을 화를 설해 가지고 유금을 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금이 상한다고는 보기가 어렵고, 또 한편으로 사유, 축, 금국을 멀리서나마 이루고 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주는 상당히 좋은 사주로 보여진다. 자, 상당히 좋은 사주로 보여지는데, 이 개수 관성이 용신이다. 그러면은 대운에서 어떤 때가 돼야 되느냐? 가을철 금이나 겨울철 수가 왔을 때 이 발흥하는 계절이 되고, 또 여기서 봤을 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 기토가 병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토를 없애는 가불목이 왔을 때 이 사주는 또한 발흥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가불목이 오는데, 이 가불목은 갑은 인의 자리를 하고 을은 묘의 자리를 해가지고, 역시 이때도 이 계절운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지만은 이 기토 병을 치료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이때도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봤을 때 무오나 정사운에는 좀 껄끄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자, 사라고 선생은 또 어떻게 해설을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병오 일원이 지류남방, 사옴이 지류남방을 이루고, 미토가 병령해서 기토를 투출하였으니 화토상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해서 미토 투출 화토상관이랬습니다. 장제 수겁. 자, 근데 이 지장간의
숨어 있는 이 재성이 겁탈을 당한다. 뭐에 의해서? 이 사오미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니 관성이 없으면은 이 관성, 개가 없으면은 재무존, 이 재성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래요? 재성이 없으면은 무체즉 관역 무근이라, 이 관성 또한 뿌리가 없는 격이다. 그래서 이 계유는 이 계유 연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 상황에도 그 존재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항, 화염조토, 불길이 타오르고 토가 메말랐으니, 흙이 메말랐으니 관성이 병투하였다. 그런데 그 조토에도 관성이 두 개가 나란히 투출했다 그러는데 나란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관성으로 용신을 삼는다 이랬는데, 이건 역시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드린 설명이 훨씬 낫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리 봤을 때 운지화토, 운이 여기에서 5, 4월에는 화가 되고, 그 다음에 병진운에는 토가 되죠. 해서 여기에서 병진운까지는 화토운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화토운에는 파모 형상이라 했습니다. 재산을 없애고 관제로 관제와 여기 부모상을 당했다. 상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진운에 왔을 때는 여기에서 진이 습토가 되고 유와 진유합 금을 이루게 되니까 이때 와서는 상당히 그래도 발전하는 기반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유 역시 여기에서 사유합금을 이루기 때문에 사유축 합금이 되죠. 금으로 껴안기 때문에 이때에도 견딜만 했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을묘갑인운. 을묘갑인운은 수능생화. 비록 모군이라서 화를 생하기는 하나 구경, 결국에는 재상위관 그랬습니다. 이 상을 제거해 가지고 관성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관성의 병이 되는 기토를 제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대획재리, 크게 재산을 얻었다. 그래서 납속출사, 자, 돈을 바치고 벼슬길에 나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축임자운, 개축임자운은 좌이에서 이승, 혈령으로 승진을 했다. 그래서 명리가 양전이라 그랬습니다. 명리가 둘 다 온전했다. 그래서 임자운까지 이 나이가 많은데도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그 사주풀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상광격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